원래는 안철수 세력이 신당 이 로드맵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무슨 그 새로운 화두도 내밀고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려고 했는데 전혀 못 갔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진보 정당도 그 본인들의 영역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양당 구조를 보여준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존재감을 살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헛되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고재일 팀장님께서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여론조사 이게 나왔죠. 네. 거기서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호남을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여기서 좀 해명을 드리자면, 네. 시사인은 결코 이렇게 안티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그 조사 결과에 저희가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호남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민주당과 그리고 안철수 신당 세력과의 어떤 각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그리고 전남도지, 광주 광역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이런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저희도 예측을 못했는데 안철수 신당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지지로 나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각축을 할 때 안철수 후보 쪽을 먼저 놓은 쪽도 또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안철수 신당 세력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호남이 마지막까지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도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정도로, 그리고 이게 최종 결과는 결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함으로써 참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6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도 호남도 민심이 변했다. 나의 영향력도 물리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라.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잘해서 금기원래해라. 그리고 지역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난 4, 5년 사이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다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안철수 현상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승마하고 특히 호남의 정치인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 중에 정치는 말이고 말에는 또 품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보실 때 리더십과 품격이라는 점에서 볼 때 DJ 리더십의 품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품격 중에 앞권은 역시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감성 시대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런 말의 정치 이런 부분 좀 아쉬운데, 최고의 장점이 취사 선택을 잘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어의 절제력, 말을 아껴서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어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은 아시다시피 막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향수의 카리스마 중에 하나가 그런 적개적소에 할 말만 딱딱 하는 이런 말의 품격이 다시 우리 가슴속에 좀 와닿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김대중 리더십 가운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후세들이 이것만큼 전승돼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고재일 팀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던 대통령이었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 소통의 완성이 화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결과물로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 지역을 편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통의 진정성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정으로서의 소통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소통은 화해와 용서인데 그 부분까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뜨거운 열정,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어렵고 호남이 또 설령 흔들리고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서 앞만 보고 끊임없이 우직하게 지속적으로 달려갔던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임동초 정신,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민주당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은 저희가 온몸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삶처럼 역사를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양심,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배워야 할 하나가 유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웃음이 묻어나는 국회, 웃음이 묻어나는 정치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면서 활력과 희망이 솟구치게 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짜증과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거론할 때 흔히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와 파행적인 남북 관계에서 구해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활력과 희망이 솟구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DJ 리더십을 다시 말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걸머지고 갈 청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발전시켜야 할 경륜의 산물입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가 그 리더십의 확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